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방송을 이렇게 잠깐 끊었다, 자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연속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버튼이 잘못 눌러져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녹음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신경 써서 녹음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먼저 오늘은 경제 예측은 불가능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이 정말 웃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 경제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야 투자가 가능한 거고, 우리가 경마장에 가서 말에다가 승리할 수 있는 말에다가 막권을 구매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말이 1등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말보다 뛰어나니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막권을 구매하지만, 사람이 올라탄 말은 누군가는 채찍을 두들기고 누군가는 말의 고삐를 당기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은 사람과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AI를 통한, 즉 프로그램에 의한 머니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만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잠깐 아침에 지금 시간이요 10시 48분인데요. 자, 10시 48분인데 오늘 시황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과연 경제 예측이 불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200 연결 선물 지수로 제가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웹더독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가 지수보다는 이 선물 지수로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이 선물 지수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매도 매수 주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선물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설 건지 안 돌아설 건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 모두를 반납을 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어제도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여기서 열십자가 나오든지 이런 모양의 양봉이 나온다고 어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정말 장이 끝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고, 자, 여기서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박스권 있죠.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 지금 진행 중인데, 잘하면 여기 지금 어제 얘기했던 갭을 매꾸로 내려오는 변동성이 오늘 나올 수 있고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만 돼버린다 그러면은 다시 상승 부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지금 개인들을 보면은요, 지금 개인들 수급이 주식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주식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지금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선물에 있어서는 지금 개인들이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1월에 찾아오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콜하고 풋을 봐야 되는데, 일단 금액적 순매수는 저기 계약수로는 300계약인데 금액으로는 32억을 팔고 있고요. 여기는 16,161계약인데 금액적으로는 지금 이게 단위가 어기니까 6억 정도를 지금 팔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 수급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아니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이 오늘 일어나 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옵션이 수익 구조가 지금 거의 이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까 그렸던 박스권 중에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풋에 관련된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내일에 대한 그 포지션에 대한 그 수급을 맞출지. 이미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풋을 정리해도 되겠죠. 더 내려와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오늘은 이 옵션 수급에 의해서 이 그 지수가 결정이 되고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게 하루 앞당겨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만기일에 변동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심하게 나오면은. 자, 이미 20포인트가 지금 지수로는 하락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은 오늘은 굳이 어떤 뭐 개념을 두지 말고 시장을 보시면서 옵션에 대한 정리 부분이 나온다고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봐왔던 달러 부분을 보면은, 자, 달러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계를 잠깐 내리고요. 자, 30분 봉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항상 이게 돌아설 때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30분 봉에서 60분 봉이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241봉에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돌파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과연 이거를 이제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인데, 자, 과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어제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예상도를 그려놓은 거를 보고 한번 시장을 보기로 할게요. 자, 이 예상도는 뭐 그냥 슬슬슬 그리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이제 복합이 돼서 그리는 건데, 어제 그 설명을 했던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 올라가는 강도가 상당히 좀 세게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다시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원하는 강세로 간다 할 정도로 믿음을 주게 만들지도 몰라요. 자, 항상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면 사람들은 원화 약세라고 또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약세 했는데 다시 이렇게 강세가 빠지면서 강세가 나오면은 또 멘붕이 한번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꼭지점 왔다 했는데 반등이 나오고 다시 내려가다가 워낙 강세 나온다 했는데 다시 올려버리고, 그리고 미친 듯이 한번 빠져버렸잖아요.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하지를 못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엇박자를 타게 돼 있고, 엇박자를 타게 돼 있으면은 손실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상도도 지금 여기 박스권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좀 크게 그리면은 여기 위에 박스권까지는 그려질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원달러에 투자를 하는 이 세력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포지션을 취해서 다시 원화 약세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나올 걸로 지금 우리는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급에 의해서 완전히 또 원화 강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원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어차피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니까 지금 이 파란색으로 이런 모양을 그려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일단은 항상 그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오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단기 대응을 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요걸 조금만 돌려서 한번 보시면은요. 어,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30분 보면서 이게 꺾이는 부분이 나오면 이 저점이 깨지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을 예상을 못 한다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빅리치라는 사람은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지금 방송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 빅리치라는 사람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교과서적으로 공부해 놓은 부분들을, 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나하나씩 지금 이걸 깨가는 거죠. 뭐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보고 있다.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내년에 뭐 아주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한 방향으로 가다가 앞에 적이라든지 뭔가 위험성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틀었다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게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거고, 주식의 투자 흐름을 읽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꼭 맞았다 안 맞았다라기보다도 전망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이 차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한국경제 아침에 TV를 보니까 한상춘 님이 그 비교를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새벽부터 굉장히 열심히 그 세계 경제를 방송해 주시는 분인데, 영국의 한 어부가 태풍이 오는 거를 기상대보다 훨씬 더 잘 번대요. 근데 이 어부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태풍이 큰 게 올 거니까 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슈퍼컴퓨터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상청에서 이거를 무시를 해버려 가지고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사상 최고의 뭐 태풍이 오는 바람에 피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를 오늘 방송에서 이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 세상은 항상 경험이 정말로 학문의 정립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무조건 남들이 올라간다니까 올라간다, 남들이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지금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고, 마치 고요한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를 경험이 많은 어부는 이거를 찾아내고 느낀다는 거죠. 이런 느낌에 의한 흐름을 보고, 자,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조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올라감인지, 자, 여기서 이렇게 요번에 빠지는 거는 다시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위해서 빠지는 건지를 먼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상도가 그려졌다는 거는, 분명히 요번에 하락은 상승을 위한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번에 원화 강세는
다시 원화 약세를 만들기 위한 지금 조정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렵냐? 정말 빅리치라는 사람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1년 전부터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에 빅리치 카페를 보면은 이게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그 운영을 해온 카페이기 때문에 물론 무료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별로 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그 서로 경제에 대한 흐름을 어, 서로 의논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가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릴 때 여기 사실은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한번 내려왔다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 9월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때 그 작년에 이게 지금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9월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이런 흐름을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조금 뒤에 부분에서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소리가 오늘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변형만 약간 나왔을 뿐 정말 패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중을 했다고 우리가 보고 이 기간적인 부분 그리고 패턴에 대한 부분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시장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게 경제를 정말 예측을 못한다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웃는 거죠. 정말로. 자, 이렇게 말이 웃고 있잖아요. 비웃고 있잖아요. 자, 근데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정말로 예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느냐? 우리 세상은 지금 미국의 달러라는 이 화폐가 이 금권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예전에 뭐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아닌 총칼 이런 게 아닌 정말 돈으로 세상을 잠식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달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미 1980년대 뭐 초반부터 컴퓨터로 이 프로그램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IT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오겠다 하고 지금 예상을 해보는 거고 자, 이렇게 차트적으로 먼저 시장을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흐름이 과연 나올 수 있는 지금 경제 여건인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한 카페를 경제 카페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가면서 미쳤다고 1년 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카페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치 예상도를 그려놓고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뭐 대한민국 아니 어떤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 그리고 무슨 우세를 당하려고 또 달러에 대한 예상도를 올려놨어요. 제가 달러 예상도는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예상도는 그냥 올라간다 정도만 그려놨지 그리고 뭐 박스권이 나온다고만 얘기했지 이거는 제가 저 개인적인 사정상 이거를 못 올린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왜 우리 이거는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꾸준히 제가 해온 얘기고 계속 자료를 올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알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놨다고 해서 모두가 수익 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IMF 같은 큰 정말 국가적인 뭐 문제가 생긴 때에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고요. 모든 그 국부가 그 외국 놈들 손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2007년도, 8년도에도 비슷하게 왔는데 이때 끝나고 나니까 이게 마무리되는 2015, 14년, 15년대 보면은 부동산 붕괴론을 얘기해가지고 부동산 다 이게 뭐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 이때도 빅리치는 여러 그 경제 농객들하고 많이 그 대립을 했었는데 경제 상승, 부동산 상승, 주가 상승 모두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1대 100이었어. 1대 100. 나 혼자 물론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부 조금 있었지만 전부 이 하강으로 보고 여기 이런 말들을 믿고 집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엄청 많았었죠. 자, 경제라는 거는 지금 뭐 자랑하는 것도 뭐 자랑하는 거겠지만 뭐 자랑 아니라 그러면 뭐 안 믿겠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간다는 거는 정말로 웬만큼 자신이 있지를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왜? 저도 영국의 어부와 같은 느낌으로 경제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여기서 그러면 계속 그리지? 왜 안 그리느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한번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길이를 약 294 정도로 봤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예상을 해 놓는 거고 꼭 294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294까지 컴퓨터가 수익을 내려고 맞춰놨는데 이게 자기가 예상하는 수익치가 넘었다든지 나는 몇 월 며칠까지 수익을 내야 되겠어 하고 프로그램에다 딱 만들었는데 이미 그 수익이 나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번에 내려올 때 요번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깨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 이제 상승의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빅리치가 예상을 했던 이 9월까지의 이게 틀려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요거 조금 틀렸다. 이렇게 뭐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좋아요. 자, 시장은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연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러, 지금 예상도까지 지금 보고, 지금 어디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요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요 모양을 즐기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크게 올라가면 80원 아마 1180원 밑이고, 그리고 한 70원 사이에서 아마 10원 털 놓고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다시 와서 지금 30분 봉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는 여기 저항이죠. 이게 481선인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박스권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나 여기 박스권 이 부분까지 올라와서 분명한 거는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고 올라간다. 그럼 뭐 여기 박스권까지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싸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수급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수급이 이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충분한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걸 보고 여기까지 뭐 올라가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 아 이제 사람들은
원화 약세로 돌아섰어라는 확신이 들어서는 베팅이 나왔을 때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번에도 여기 내려오면서 분명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내려올 건지, 그리고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요게 나오면서 60일선이 60분 봉이 여기 240분 봉을 넘어서야지 완벽한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모양에서는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게 다시 내려오면은 분명히 빠지는 걸로 이제 돌아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요즘에는 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이 방송을 끊었다가 다시 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점은 좀 양해하시고 보고, 전 뭐 전문 방송인은 아니고 이 우리 카페 빅리치 카페 분들을 위해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경제를 지켜보자는 의도에서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좀 인식 그걸 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경제를 올바르게 보다 보니까, 자, 이제 구독자가 전에 이제 120명이었는데 한 며칠 사이에 200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뭐 조회수도 647회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계속 방송을 열심히 또 이제 하고 싶은 충동도 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경제를 보면서 이게 제가 또 잘못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좀 의심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어떤 반응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물론 격려의 댓글도 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제 이 경제 전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면 주변 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못했던 부분, 소리가 안 나왔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제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가 어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었어요. 자, 내려올 거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거다, 뭐 항상 이런 부분에 오면 뭐 찬성과 반대, 뭐 상승과 하락, 이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빅리치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봤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뭐 S&P 예상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높이에 대해서는 저도 완벽하게 이렇게 장담을 못 해요. 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다음 카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예상도를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거는 제가 뭐 바로 다 올리지는 않았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글을 쓰면서 올렸던 그 부분에 아마 자료실 요 카페직이 자료실 자료네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게 그 이거는 우리 그 저기 뭐야 어 선물지수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단기적인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제가 예상을 하는데, 자, 코스피 200 예상도는 사실 여기서 저점이 나오고 올라갔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S&P 그때 예상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2018년도 하락이 나올 때 제가 이 그려서 만든 그 예상도인데요. 뭐 거의 퍼펙트하게 들어맞았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빠졌을 때 이 50% 되돌림이 나와서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모양이 그 똑같이 가는 부분들을 이때 그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예상이 불가능한 건지 이걸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 카페에 올려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더니만 여기 길이에서 62% 정도 여기 박스권 여기서도 한번 저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뚫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상도로 이제 그렸었던 부분인데 이런 게 2019년 1월 4일 금요일 현재로 해서 제가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상 그 가격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어디까지 1차적인 목표치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 건 맞잖아요. 반등이 나오는 건 맞고 1차적인 목표치가 오면 더 가든지 다시 내려왔다 가든지 그럼 내려오면 아까 위에 그려졌던 예상도하고 거의 이제 같아지는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상도를 그려보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지금 식으로 지금 보면은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쭉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 변동에 대해서도 계속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거의 날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걸 돌파하니까 어느 정도 기준선에 도달하면은 저항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이런 예상도를 계속 제가 단기 추세선하고 뭐 상승 추세선 기로에선 S&P 차트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예상도를 계속 그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가폰형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빅리치는 뚫고 올라갈 거로 봤고 대부분의 뭐 해외 전문가들은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제가 이런 그 예상도나 기간적인 거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모니터링 하고 있고 자 S&P 지수 예상도를 이렇게 보면 요거는 조금 옮겨서 봐야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옮겨서 보면은 자 이것도 이 변형된 헤드앤숄더 즉 S&P가 향후 전고점을 돌파 못할 경우의 예상도는 여기서 참 이 미리 여기서 이제 그려놓은 거죠.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저도 하락으로 아마 시장을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수급도 중요하죠. 수급 부분이나 세계 경제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영국의 한 어부가 태풍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태풍이 오지만 갑자기 바람이 바뀌고 기류가 바뀌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다시 안 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자, 환경이 변화하는 거는 누구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큰 태풍이 온다고 했으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만들어지면은 뭐 이 크기가 더 커지냐 안 커지냐가 문제지 방향성이나 뭐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쭉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을 보니까요. 자, 다우지수도 한번 봅시다. 다우지수도 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여기서 놀고 있을 때 분명히 이게 돌파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제 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도 이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떡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방송 처음에 시작했던 그 S&P 부분의 예상도를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이 나오고 왜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졌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어, 뭐 문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지금 누가 봐도 여기서 뭐 쌍바닥이 나와가지고 정말 강세로 갈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근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달라인데스 같은 경우에는 6개국 통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6개국이 전체 글로벌 무역 시장, 즉 미국하고 무역을 하는 그 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일부분에 지금 차지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들이 훨씬 더 차지하는 비중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지금 달러 인덱스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는 인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 브로드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브로드로 지금 많이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신 분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금리가 높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수익률이 안정적이지만 나중에 이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상당히 줄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달러하고 비교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수익률은 분명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그 브라질 통화하고 우리나라 통화하고 가치가 같이 떨어져 버리면 뭐 달러로 바꿔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나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또 골치 아플 부분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위안화도 보시면은 어제 이렇게 그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를 보였죠.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지금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여기서 이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지금 이제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우려감인데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 입장이나 미국 입장이나 이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으면은 뭐 트럼프도 재선에 관련돼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세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물론 중국이 자급자족이 되고 미국하고 완전히 단절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국의 산업 구조를 달러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경제를 일으켜 놓은 지금 그 경제 구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출이라는 게 멈춰버리면은 또 수입이라는 게 멈춰버리면 중국 경제는 계속 갈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그 환율 보고서도 지금 발표가 안 된 상태고, 자, 환율 보고서를 왜 발표를 안 하겠어요? 요번에 중국이 무역 협상 안 하면은 바로 이 이제 환율에 대한 보복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무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점은 중국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부분도 거의 원화하고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이 거의 같이 나올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원화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올라요. 오르고 이게 이제 수급이 바뀌면서 이제 그 방향성을 틀겠지만, 자, 달러 선물은 그 옵션이나 선물하고 달리 두 번째 목요일 날이 아닌 세 번째 월요일 날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아마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S&P 500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주봉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그 브랙먼데이가 일어났을 때도 한 102주 정도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고, 여기 그 닷컴 버블 때도 105주, 그리고 뭐 이러면서 그 어, 여기가 이제 102주, 브랙먼데이가 106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제가 해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년에 하락이 나올 때 이제 100주부터 하락이 나올 거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고점을 그 찾아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지금 증시가 빠진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아마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3대 지수는 전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섹터들이 아주 많아요. 어디에 그게 지금 그 안 됐을지 몰라가지고, 소리가 안 나왔을지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이 주가 된 거고, 나스닥은 지금 100개 종목이에요. 그리고 S&P는 500개 종목이 지금 지수를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도 훨씬 더 적은 종목 수가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도 그냥 막 가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하고 가장 흡사한 부분이 러셀 2000인데, 러셀 2000은 우리나라 증시의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때 여기 그 어, 여기 부분이죠, 여기. 자, 여기 부분의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우려하는 지금 장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이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거의 조적지열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한번 더 그 294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기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향후에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지금 미국하고 지금 뭐 통화 정책이나 뭐 경제 정책을 벌리는 일본의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일본도 지금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그 폼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 부근에 가면 일본도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인 모양. 자, 일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있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이게 다 넘는다고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간 중에서 어딘가는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해 지수도 한번 보면 상해 지수도 미국하고 그렇게 뭐 난리를 치고 있지만 뭐 여기에서 안정적인 올라가 가지고 그래도 한번 상해 지수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빠진 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국이 호구나라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홍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부분에서는 뭐 그런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그 상승이나 이런 게 이어가는 거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메이저의 6개국에 지금 그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유념하셔가지고 원달러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시 37분인데 끝으로 지수하고 선물 부분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목은 제가 내일 시간에 한번 다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 여기까지 보셔도 되니까 이 박스권에서 요 안에서 지금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정말 변동성이 뭐 나오고 글로벌에서 어떤 악재가 나와준다 그러면 여기 갭도 메꿀 수 있는데 아마 메꾸기는 힘들고 오늘 이런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한 여기 정도 올라가서 끝난다고 하면은 거의 지수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양매도를 했던 푸시나 콜에 대한 수익을 아마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옵션에 대한 수급은 여러분들이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면은 아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 달러는 역시 강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수급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모르면 투자를 하지 말고 내가 그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확신이 섰을 때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설 때는 이걸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 돌아서고 요걸 안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60분 봉이 이제 위에서 노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 175 정도까지 그리고 뭐 정모하면 여기 이제 그 고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봐서는 어떤 그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달러 인덱스를 보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이미 강세로 돌아섰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정책은 정말 강경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 가미되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지금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자, 어떤 방향을 취해서 수익을 낼 건지 정도까지를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뭐 지금 저도 이제 또 그 일 때문에 또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종목은 내일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내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종목 중에서는 이제 그 삼성 KMW 같은 경우가 먼저 나와버렸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경고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상당히 그 기대감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좀 높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보려고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어제 그 삼성전자하고 지금 SK 하이닉스를 봤는데, 어제 SK 하이닉스가 이격에 가까워지자 위로 올라갔던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그 예상을 해가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지금 아직은 이 삼성전기가 여기까지는, 여기 박스권이죠. 여기 먼저 조그만 박스권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제부터 사실 이게 분할 매수를 해갔으면 아마 뭐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